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국내 얘기를 지금 해볼 텐데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네, 양당 대표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잡음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제 잡음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쇄신 감동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어제 4선 중진입니다.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 선언했고요.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공천 보류가 됐고 조금 전에 결국 취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지역 3회 이상 낙선자에게 경선 득표의 30%를 감점하는 규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경선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은 단수 공천이 조금 전에 취소가 됐죠. 조금 전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단수 공천 일단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의 재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에요. 같은 당 시의원,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그리고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가 됐고 그리고 8월에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단수 공천 발표를 할 때는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김연아 후보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연아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일종의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네, 들으신 것처럼 이철규 공관위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충돌하는 양상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래서 한 위원장 비대위와 뭐 친윤계 의원 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과대 잘못된 해석이고요. 예. 김연아 의원은 이제 원래는 유승민 의원하고 되게 가까운 네. 원래 친윤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뭐 굳이 친윤 이철규 위원이 막 그냥 밀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마 이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 같아요. 이 사건이 이제 작년에 검찰로 송치가 됐으면 빨리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워낙 사건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을 안 해주니까 명쾌하게.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철규 공관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이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미 검찰로 사건이 왔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의혹이 있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 예. 이래서 이게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아직 어떤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닌데 이게 뭐 친윤이냐 또는 이제 친한동훈이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 순수하게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 이거 가지고 이게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이 조금 이따 2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좀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강성필 부대변인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와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했는데 좀 관철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지켜볼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네. 과거의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그대로 공천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공천 잡음이 안 나고 공천 잡음이 안 난다는 것은 현역이 컷오프가 안 된다는 것이고 현역 컷오프도 과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은 사람은 컷오프 시킨다고 했는데 현역이 컷오프가 되지 않으니까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론조사 잡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현역들이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어부질이다. 예, 왜냐? 왜 어부질이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재표결을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현역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김연아 전 의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진모 검사라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료 유죄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조폭 돈다발 가짜뉴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 유죄를 받은 장현아 후보도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정진석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해서 사실 많이 감춰져 있는 면이 있다. 국민의힘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공천은 훗날 그 선거에서 중도 무당층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감동 공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변호사님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서 컷오프된 인물이 아직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선이나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현역 위원도 19명이나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인적 쇄신의 폭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를 넘어서서 이 공천 과정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공관위에서는 현재까지 발표가 보류되고 있는 인원의 상당수는 사실상 불출마 선언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해당 인원 중에는 이 하위 10%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까지 포함됐다라고 기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까지 쳐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폭이 넓은 인적 쇄신이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들에게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좀 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행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을 요즘 많이 찾아서 주민들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디를 가나요? 명룡대전이 펼쳐질 계양을로 향하는데요. 오후 3시에는 박촌역 인천 1호선을 먼저 찾게 됩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 4시에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자를 스쳐 지나갔던 곳, 바로 계양산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상인들과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저녁 6시 30분에는요. 퇴근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인사하면서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광진 갔다가 구로 찍고 오늘은 인천 계양 간다고 하는데 인천 계양하면 사실 명룡대전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라고도 하는데 가게 되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이천수 네. 축구 선수도 이제 후원회장으로 모시고요. 예. 그다음에 윤영선 우리 원래 전 위원장이죠. 방위위원장이죠. 이분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늘 한동훈 위원장까지 오면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승필 부위원님 말씀 중에 예. 장영하 최고가 이게 유죄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재판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기소를 안 했다가 재정 신청해서 아마 기소가 돼가 재판 중으로 알고 있지 유죄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진석 의원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박모 판사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실형을 때려버렸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판결로 항소심 중에 있다. 다툼에 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좀 어떻게 좀 방금 보셨나요? 말씀하셨던 그 장영혁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한번 행보까지 한번 받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얘기인데 장가 기자, 국민의 미래라고 하죠. 국민의힘 위성정당 조금 전에 창당을 했어요. 지금 창당식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서 예. 우선 정리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위성정당 대표에 인효환 전 혁신위원장이나 김예지 의원 등이 거론이 됐었는데 대표의 실무자인 당직자를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 당대표로 조철희 당 사무처 총무국장을 내정을 했지만 네. 이를 취소하고
조혜정 정책국장을 새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다른 들어왔고요. 국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성장당이라도 이 당대표에 왜 전현직 의원 안 넣고 당직자를 넣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국민의힘과 사실상 같은 당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위성정당에 최소 7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보내서 기호 4번을 받겠다는 전략인데요. 지역구 공천 신청을 안 한 비례 현역 8명과 컷오프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소정원 변호사님, 일단 최소 7명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는데 뭐 누가 가야 됩니까? 이거 어느 의원들이 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제 그 기호가 이제 그 앞에 2개 빼고 나면 4번이 돼야 되니까 6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비례 중에서 불출마 아니 하신 분도 한 7, 8분 돼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물론 컷오프 되신 분들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 불출마하신 분도 있고, 또 지역구에서 이제 그 떨어지신 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이게 무난히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장영환 변호사님 뭐 벌금 70이 항소심 높고 네. 대법원 중에 다투고 있고 네. 벌금 70이니까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국민의힘도 당인데 당대표가 당직자한테 대표를 맡긴다는 것도 좀 생경한 분위기인데 뭐 4년 전에 한성교 의원, 황성교 당대표 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 뭐 저는 아주 잘했다 봐요. 오히려 이제 사심이 있는 막 거물급 정치인보다 네. 당뇨 중에 이분이 당뇨 공채 6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도 일했고 당도 일했고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 당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 아닌가.